김영자는 새벽 5시에 눈을 뜹니다. 창밖은 아직 어둡지만 몸은 이미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72의 나이에도 허리는 곧게 펴지고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발소리가 복도에 작게 울립니다. 아직 가족들이 모두 잠들어 있는 시간이지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쌀을 씻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면 관절이 시큰거리지만 오랜 습관이라 그러려니 합니다. 오늘은 민수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해줄까? 혼잣말을 하며 냉장고를 엽니다. 손주들의 기호를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중학생 민수는 계란말이를, 초등학생 지은이는 김치볶음밥을 좋아하지요. 영자의 손은 거칠지만 단단합니다. 포항에서 남편 용식과 함께 40년간 철물점을 운영했지요. 새벽같이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밤늦게 셔터를 내리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영자야, 오늘도 고생했네. 용식이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거친 말투였지만 그 속에는 고마움이 담겨 있었지요. 두 사람은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하고 아들 태호를 키웠습니다. 가게에서 파는 물건들은 모두 무거웠습니다. 못 나사, 철사, 페인트통까지. 영자는 그 무거운 것들을 하나하나 나르며 일생을 보냈습니다. 손님들은 대부분 남자였고 처음에는 여자가 철물점을 한다며 의아해했지요. 이 여자가 뭘 알겠어? 그런 시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사의 규격을 외우고 페인트의 종류를 구분했습니다. 몇 년 후에는 동네에서 가장 꼼꼼한 철물점 사장으로 인정받았지요. 용식이 먼저 세상을 떠난 것은 작년 봄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지요. 병원에서 돌아온 빈집은 너무 컸습니다. 40년을 함께 살던 사람이 없으니 모든 것이 어색했습니다. 냉장고 앞에 서면 혼란스러웠습니다. 용식은 매운 것을 좋아했는데 이제는 혼자 먹을 반찬만 하면 되었지요. 저녁을 차려놓고 혼자 앉아 있으면 맞은편 빈자리가 유독 크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쩌지? 텔레비전을 켜놓아도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더욱 적막했지요. 용식의 코 고는 소리가 그리웠습니다. 심지어 그가 뒤척이며 내는 작은 소리까지도요. 철물점도 정리했습니다. 혼자서는 무거운 물건들을 나를 수 없었지요. 단골 손님들이 아쉬워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영자 씨, 우리가 도와줄게. 계속하시지. 고마운 말이었지만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철물점은 용식과 함께여야 의미가 있었으니까요. 그런 영자에게 아들 태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서울로 오시지 그래요? 혼자 지내시기 힘드시잖아요. 태호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습니다. 며느리 미정도 전화를 받았지요. 어머님, 저희와 함께 지내세요. 아이들도 할머니가 계시면 좋아할 거예요. 미정의 말은 따뜻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영자는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였지요. 손주들과 함께 지내는 것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포항 집을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40년간 모은 살림살이들이 너무 많았지요. 용식이 쓰던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용식아, 나 서울 가서 손주들이나 잘 돌봐줄게. 남편의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사진 속 용식은 여전히 무뚝뚝한 얼굴로 영자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서울역에 내린 영자를 태호 가족이 마중 나왔습니다. 민수와 지은이가 할머니 하며 달려와 안겼지요. 그 순간 영자의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에 오신 거 환영해요. 지은이의 밝은 목소리에 영자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은 것 같았지요. 아파트는 깔끔했습니다. 포항의 단독주택과는 달리 모든 것이 현대적이었지요. 영자에게 배정된 방은 작지만 따뜻했습니다. 어머님, 불편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미정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때의 미정은 정말 며느리다웠지요. 영자는 고마웠습니다. 첫 저녁 식사는 즐거웠습니다. 손주들이 학교 이야기를 해주고
태호는 회사 얘기를 했지요. 영자는 오랜만에 가족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내일부터는 내가 아침을 해줄게. 영자가 말하자 가족들이 좋아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반응이 좋았지요. 할머니 요리 맛있을 것 같아요. 민수의 말에 영자는 뿌듯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그날 밤 영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낯선 환경 때문이기도 했지만 묘한 불안감 때문이었지요. 왜인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화려했습니다. 포항에서는 볼 수 없었던 풍경이었지요. 하지만 그 불빛들이 어딘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과연 여기서 잘 살 수 있을까? 영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는 단순한 걱정이라고 생각했지요. 앞으로 겪게 될 일들을 아직 몰랐으니까요. 서울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자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제는 설렘보다 피로감이 앞섭니다.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는 영자의 어깨가 조금 굽어 보입니다. 어젯밤 설거지를 마치고 잠든 것이 12시가 넘었지요. 7시간도 채 못 잔 것입니다. 오늘은 뭘 해줄까? 냉장고를 열며 혼잣말합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즐거운 마음은 아닙니다. 어느새 해주고 싶은 일이 해야 하는 일이 되었지요. 미정이 부엌으로 들어옵니다. 정장 차림으로 서둘러 커피를 내립니다. 어머님, 아침 준비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커피만 마시고 갈게요. 밥은 안 드세요? 회사에서 먹을게요. 미팅이 있어서 일찍 가야 해요. 미정은 커피 한 모금 마시고 현관으로 향합니다. 영자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아침상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태호도 아침을 대충 먹고 나갑니다. 아이들만 영자가 차려준 밥을 먹지요. 그나마 민수는 할머니 맛있어요라고 말해줍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투덜거립니다. 할머니, 이거 너무 짜요. 그래, 할머니가 덜 짜게 할게. 엄마가 해주는 게 더 맛있는데. 지은이의 말에 영자의 가슴이 쿵합니다. 아이는 순수하게 한 말이겠지만 영자에게는 상처가 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영자는 홀로 집안일을 합니다. 설거지, 빨래, 청소까지. 예전에는 미정이 도와주었는데 요즘은 어머님이 계시니까 든든해요라며 모든 일을 맡깁니다. 저녁 준비도 영자의 몫입니다. 미정이 퇴근하면서 전화를 걸어오지요. 어머님, 저녁 준비 부탁드려요.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요. 부탁이라고 하지만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영자는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작은 마찰들. 어느 저녁 영자가 허리를 부여잡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한 탓에 허리가 아팠지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태호가 물어봅니다. 허리가 좀 아프네. 나이 드시면 다 그런 거예요. 미정이 말합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대충 던진 말이었지요. 영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날 영자가 청소를 하다가 미정의 화장품을 떨어뜨렸습니다. 비싼 파운데이션이었지요. 어머님, 이거 10만 원짜리인데요. 미정의 목소리에 날카로운 기운이 있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새로 사줄게. 괜찮아요. 그냥 조심해 주세요. 미정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가장 속상한 것은 태호의 태도였습니다. 영자가 힘들다고 털어놓으면 늘 미정을 감싸기만 했지요. 엄마, 미정이가 회사 다니느라 얼마나 힘든데요. 엄마가 좀 이해해 주세요. 나도 힘들다고 그러는데 엄마는 시간이 많으시잖아요. 미정이는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와요. 태호의 말에 영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노고는 시간이 많으니까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지요. 어느 날 저녁 영자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태호야, 내가 여기 와서 살림을 도와주는 건 좋은데 가끔은 쉬고 싶기도 해. 엄마, 쉬고 싶으시면 쉬세요. 누가 막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태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영자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지요.
진짜 시련은 추석 때 시작되었습니다. 미정이 일주일 전에 말했지요. 어머님, 추석 때 저희 부모님도 오세요. 어머님이 음식 잘하시니까 부탁드려도 될까요?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영자는 네, 알겠습니다라고 했지요. 미정은 자신의 부모님께 자랑했습니다. 어머님이 요리를 정말 잘하세요. 기대하셔도 돼요. 영자는 일주일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장을 보고 밑반찬을 미리 만들었지요. 명절 음식은 손이 많이 가니까요. 추석 당일 영자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전을 부치고 갈비찜을 만들고 각종 나물을 무쳤습니다. 10시간을 쉬지 않고 일했지요. 미정의 부모님이 오셨을 때는 거의 저녁이었습니다. 멋진 상차림을 보고 감탄했지요. 와, 이게 다 어머님이 하신 거예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어머님 음식 솜씨가 얼마나 좋은데요. 미정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계속 부엌을 오가며 그릇을 나르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차례를 지낼 시간이 되었습니다. 미정의 부모님은 상앞 상석에 앉았습니다. 태호와 미정, 아이들이 그 옆에 앉았지요. 영자가 상 앞으로 가려는데 미정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부엌에 설거지가 좀 남아있는데 정리 좀 부탁드려요. 차례는 저희가 지낼게요. 어머님은 설거지 먼저 하세요. 영자는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거실에서 들리는 차례 지내는 소리를 들으며 홀로 설거지를 했지요. 명절 음식을 혼자 다 준비하고도 정작 차례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자신이 초라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가 음식을 맛있게 먹을 때 영자는 계속 부엌을 오가며 음식을 나르고 빈 그릇을 치웠습니다. 어머님은 언제 드세요? 미정의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먹을게요. 불편하지 않게 드세요. 영자가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은 쓰라렸습니다. 손님들이 돌아간 후 설거지는 산더미였습니다. 온 가족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동안 영자는 혼자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지요. 허리는 끊어질 것 같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수고하셨어요. 미정이 인사만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태호도 엄마 고생했어요 라는 말 한마디만 하고 씻으러 갔지요. 영자는 11시가 넘어서야 모든 일을 끝냈습니다.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우니 온몸이 아팠습니다. 내가 뭐 하는 걸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한 일인데 왜 이렇게 서글픈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지요. 나는 가족인가, 일꾼인가? 포항에서는 남편과 함께 고생했어도 이런 느낌은 없었습니다. 서로 동반자였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는 다릅니다. 일방적으로 베푸는 사람일 뿐이었지요. 영자는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조금 다르게 해보자고. 자신의 의견도 말해보고 도움도 요청해보자고. 하지만 그 결심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영자는 아직 몰랐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불평등이 얼마나 견고한지도요.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지요. 1년이 흘렀습니다. 영자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제는 몸이 무겁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도 자주 아픕니다. 9월 초 미정이 영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추석에는 저희 부모님도 같이 지내기로 했어요. 영자의 얼굴에 미묘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작년 추석이 떠올랐기 때문이지요. 두 분 다 오시는 거예요? 네. 저희 아버지가 올해부터는 온 가족이 함께 추석을 보내자고 하셨어요. 미정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벌써부터 걱정이 앞섰지요. 어머님이 음식 잘하시니까 맡겨도 될까요? 저희 부모님도 어머님 요리 드시고 싶어 하세요.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영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추석 일주일 전부터 영자는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밑반찬을 미리 만들었지요. 하지만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은 양이 필요했습니다. 미정은 회사 일이 바쁘다며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프로젝트 마감이라 야근해야 해요. 태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미정이 힘드니까 엄마가 좀 해주세요. 우리 엄마 요리가 제일 맛있잖아요. 아첨 섞인 말로 영자를 달랬지만 영자에게는 부담만 더해졌습니다. 영자는 혼자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송편을 빚고 나물을 무치고 전을 부쳤지요. 예전 같으면 즐거웠을 일이 이제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추석 당일 영자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갈비찜을 끓이고 마지막 전을 부쳤지요. 찬바람이 부는 새벽 부엌에서 혼자 일하는 영자의 모습은 쓸쓸했습니다. 아침 9시 미정의 부모님이 도착했습니다. 정성스럽게 차려진 상을 보고 감탄했지요. 아이고, 이게 다 어머님이 하신 거예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 몰라요. 미정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미정은 거실에서 손님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지요. 영자는 계속 부엌으로 가며 음식을 나르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잠시 앉을 틈도 없었지요. 차례 시간이 되었습니다. 미정의 부모님이 상 앞 상석에 앉았습니다. 태호의 부모는 이미 돌아가셔서 영자만 어른이었지만 자리는 없었지요. 어머님, 부엌에 설거지가 많이 남았는데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작년과 똑같은 말이었지요. 차례는 어떻게 해요? 영자가 물었습니다. 저희가 할게요. 어머님은 뒤쪽에서 봐주세요. 영자는 부엌 입구에 서서 차례를 지내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상 앞에는 미정의 부모님이 앉아 있고 그 뒤로 태호와 미정, 아이들이 서 있었지요. 내가 준비한 차례상인데 영자의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음식은 자신이 모두 준비했지만 정작 자신은 구경꾼일 뿐이었습니다. 차례가 끝나고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둘러앉아 음식을 먹기 시작했지요. 와, 이 갈비찜 정말 맛있다.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게 하셨어요? 미정의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어머님이 새벽부터 끓이셨어요. 미정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영자는 계속 부엌을 오가며 부족한 음식을 채우고 빈 그릇을 치웠지요. 어머님도 앉아서 드세요. 미정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불편하지 않게 드세요. 영자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실제로는 앉을 자리도 없었습니다. 의자는 이미 모두 차 있었지요. 1시간 넘게 서서 일한 영자의 다리는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지요. 오후에 손님들이 거실에서 쉬고 있을 때 영자는 우연히 대화를 들었습니다. 내년 추석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미정의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저희는 펜션에서 보낼까 해요. 미정이 답했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집에서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맞아요. 펜션에서 하면 편하고 좋을 것 같아요. 영자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지요. 어머님은 어떻게 하시죠? 미정의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자는 귀를 기울였지요. 어머님은 집에서 푹 쉬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몸도 편찮으시고요. 미정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게요. 어르신들은 여행 다니시기 힘드시죠. 미정의 어머니가 동조했습니다. 영자는 설거지하던 그릇을 싱크대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저녁 식사 후 영자는 용기를 내어 물어봤습니다. 내년 추석에 펜션 간다고 했던데 나도 같이 가는 거지? 거실에 있던 가족들이 모두 영자를 바라봤습니다. 순간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요. 태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펜션은 좀 불편하실 거예요. 침대도 딱딱하고 나는 괜찮은데. 어머님, 저희만 가볍게 다녀올게요. 어머님은 집에서 편히 쉬세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차갑게 느껴졌지요. 영자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온 가족이 반대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영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명절 음식은 혼자 다 준비하지만 정작 가족 모임에서는 배제당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이지요. 그날 밤 영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지요.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일까? 평생을 일하며 살았습니다. 철물점에서 40년 아들을 키우며 20년 그리고 이 집에서 2년. 항상 누군가를 위해 살았지요. 하지만 지금은 무엇인가요? 무급 가사도우미일 뿐입니다. 명절 음식도 혼자 준비하고 설거지도 혼자 하고 정작 가족 모임에서는 제외당하는 나는 가족이 아니구나. 이 깨달음이 영자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일었지요. 왜 자신만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왜 당연하게 여겨지는지 눈물이 났습니다. 서럽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그 눈물 속에서 새로운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새벽 4시 영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평소처럼 부엌으로 향했지만 오늘은 달랐지요.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포항에서 용식과 함께 살 때는 비록 힘들어도 보람이 있었습니다. 함께 고생하는 동반자였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는 다릅니다. 일방적으로 베푸기만 하는 사람일 뿐이지요. 영자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바꿔야겠다고.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결정해야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바꿀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72의 나이에 어디로 갈 수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으니까요. 그때 문득 친구 순이가 떠올랐습니다. 포항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였지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 지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순이야. 영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젊었을 때 농담처럼 했던 말이 떠올랐지요. 우리 나중에 바닷가에서 함께 살자. 그때는 정말 농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는 그 농담이 희망처럼 느껴졌지요.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처음으로 확실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지만 마음속에 작은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변화의 불꽃이었지요. 추석 연휴가 끝났습니다. 태호 가족은 친구들과 2박 3일 여행을 떠났지요. 영자에게는 말하지 않고 계획한 여행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잠깐 다녀올게요. 집 잘 부탁드려요. 미정이 캐리어를 끌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영자는 아무 말하지 않았지요. 이제는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자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영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숨을 쉬었지요.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다른 감정이 들었지요. 자유로움이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는 집안일, 아무도 차려달라고 하지 않는 식사. 이런 평온함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둘째 날 저녁 영자는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포항에 있는 친구 순이에게였지요. 순이야, 나야. 영자. 어머, 영자야. 오랜만이다. 잘 지내지? 순이의 목소리가 반가웠습니다. 몇 달 만에 듣는 따뜻한 목소리였지요. 응, 그런대로. 순이야, 너는 어떻게 지내? 뭐, 혼자 지내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유롭긴 해. 서울 생활은 어때? 영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야 할지 아니면 괜찮다고 둘러대야 할지. 순이야, 나 서울 생활이 생각보다 힘들어. 왜? 무슨 일 있어? 순이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말하면 길어. 그런데 순이야, 혹시 기억나? 우리 젊을 때 한 얘기. 무슨 얘기? 바닷가에서 함께 살자고 했던 거. 전화 너머로 순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그 얘기? 기억하지. 그때는 정말 농담이었는데. 응, 농담이었지. 영자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순이가 눈치를 챘지요. 영자야, 혹시 진짜 그런 생각하는 거야? 모르겠어.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서. 순이의 제안.
순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영자야, 사실 나도 요즘 그런 생각을 해. 혼자 지내는 것도 한계가 있고, 정말? 응, 나도 외로워. 하루 종일 말할 사람도 없고, 너도 힘들면 정말 함께 살까? 영자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요? 네. 다음 주에 한번 내려오세요. 제대로 알아보고 말씀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영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현실이 되어가는 것 같았지요. 영자는 도서관에 갔습니다. 컴퓨터는 잘 못 다루지만 울진에 대한 책이나 자료라도 찾아보고 싶었지요. 직원의 도움을 받아 울진 관련 책들을 찾았습니다. 사진을 보니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푸른 바다와 소나무 숲, 평화로운 마을의 모습. 여기서 순이와 함께 살 수 있을까? 상상해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새벽에 바닷바람을 맞으며 산책하고 작은 텃밭을 가꾸고 순이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서울에서의 답답한 일상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지요. 사흘 만에 가족들이 돌아왔습니다. 짐을 정리하며 여행 이야기를 했지요. 할머니, 우리 정말 재밌게 놀다 왔어요. 민수가 선물을 주며 말했습니다. 영자는 웃으며 받았지만 마음은 복잡했지요. 어머님, 집 잘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불편한 거 없으셨죠? 미정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형식적인 질문이었지요. 네, 괜찮았어요. 영자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의 계획에 대해서는 아무 말하지 않았지요.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은 여행 사진을 보며 즐거워했습니다. 영자는 옆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 모습을 지켜봤지요. 내년에는 더 좋은 곳으로 가자. 맞아. 이번에 정말 좋았어. 가족들의 대화를 들으며 영자는 확신했습니다. 자신은 정말 이 가족의 일원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도 없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날 밤 영자는 최종 결심을 했습니다. 울진으로 가자고. 순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고. 72의 나이에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보다는 나을 것 같았지요. 최소한 자신을 존중해주는 사람과 함께 살 수 있으니까요. 순이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이야, 나야. 결정했어. 어떻게? 울진 가자. 우리 정말 함께 살자. 전화 너머로 순이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영자야, 정말 좋겠다. 응. 이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보자. 둘은 밤늦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언제 포항에 내려갈지, 집은 어떻게 구할지, 언제 서울을 떠날지, 모든 것이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꿈이 아니라 계획이 되었지요.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새벽은 달랐습니다.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영자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은 것 같았지요. 이제 내 인생을 살아보자. 72의 새로운 시작.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영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선택이었습니다.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지요. 추석 연휴가 끝났습니다. 태호 가족은 친구들과 2박 3일 여행을 떠났지요. 영자에게는 말하지 않고 계획한 여행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잠깐 다녀올게요. 집 잘 부탁드려요. 미정이 캐리어를 끌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영자는 아무 말하지 않았지요. 이제는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자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영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숨을 쉬었지요.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다른 감정이 들었지요. 자유로움이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는 집안일, 아무도 차려달라고 하지 않는 식사. 이런 평온함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둘째 날 저녁 영자는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포항에 있는 친구 순이에게였지요. 순이야, 나야. 영자. 어머, 영자야. 오랜만이다. 잘 지내지? 순이의 목소리가 반가웠습니다.
몇 달 만에 듣는 따뜻한 목소리였지요. 응, 그런대로. 순이야, 너는 어떻게 지내? 뭐, 혼자 지내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유롭긴 해. 서울 생활은 어때? 영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야 할지, 아니면 괜찮다고 둘러대야 할지. 순이야, 나 서울 생활이 생각보다 힘들어. 왜? 무슨 일 있어? 순이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말하면 길어. 그런데 순이야, 혹시 기억나? 우리 젊을 때 한 얘기. 무슨 얘기? 바닷가에서 함께 살자고 했던 거. 전화 너머로 순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그 얘기? 기억하지. 그때는 정말 농담이었는데. 응, 농담이었지. 영자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순이가 눈치를 챘지요. 영자야, 혹시 진짜 그런 생각하는 거야? 모르겠어.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서. 순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영자야, 사실 나도 요즘 그런 생각을 해. 혼자 지내는 것도 한계가 있고. 정말? 응, 나도 외로워. 하루 종일 말할 사람도 없고. 너도 힘들면 정말 함께 살까? 영자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짜 가능성으로 다가왔지요. 순이야, 진심이야? 응, 진심이야. 사실 울진 쪽에 바닷가 마을이 있거든. 집도 저렴하고 공기도 좋고. 전에 한번 가봤는데 정말 좋더라. 울진. 영자는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마을. 상상만 해도 마음이 편해졌지요. 영자야, 한번 생각해봐. 우리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라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서로 있으면 든든하잖아. 전화를 끊고 나서도 영자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정말 가능한 일일까? 72의 나이에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게. 셋째 날 영자는 구체적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포항집을 팔면 얼마나 될지, 생활비는 얼마나 필요할지. 서랍에서 통장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용식과 함께 모은 돈이 제법 있었지요. 검소하게 살면 충분할 것 같았습니다. 포항집은 어떨까요? 재개발 소식이 있어서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들었습니다. 부동산에 한번 문의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하지만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런 큰 결정을 해도 될까요? 아들에게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영자는 거실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떠나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는 두려웠지요. 용기를 내어 포항의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김 사장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누구세요? 용식이 집사람 영자예요. 철물점 하던. 아, 영자 씨.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세요? 김 사장은 오랜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진심으로 반가워했지요. 사장님, 혹시 우리 집 팔 수 있을까요? 집을 파신다고요? 무슨 일이세요? 서울에서 지내는데. 좀 힘들어서요. 김 사장은 이해한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재개발 때문에. 한번 나가서 봐야겠지만 꽤 좋은 가격에 나갈 것 같아요. 정말요? 네. 다음 주에 한번 내려오세요. 제대로 알아보고 말씀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영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현실이 되어가는 것 같았지요. 영자는 도서관에 갔습니다. 컴퓨터는 잘 못 다루지만 울진에 대한 책이나 자료라도 찾아보고 싶었지요. 직원의 도움을 받아 울진 관련 책들을 찾았습니다. 사진을 보니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푸른 바다와 소나무 숲, 평화로운 마을의 모습. 여기서 순이와 함께 살 수 있을까? 상상해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새벽에 바닷바람을 맞으며 산책하고 작은 텃밭을 가꾸고 순이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서울에서의 답답한 일상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지요. 사흘 만에 가족들이 돌아왔습니다. 짐을 정리하며 여행 이야기를 했지요. 할머니, 우리 정말 재밌게 놀다 왔어요. 민수가 선물을 주며 말했습니다.
영자는 웃으며 받았지만 마음은 복잡했지요. 어머님, 집 잘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불편한 거 없으셨죠? 미정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형식적인 질문이었지요. 네, 괜찮았어요. 영자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의 계획에 대해서는 아무 말하지 않았지요.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은 여행 사진을 보며 즐거워했습니다. 영자는 옆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 모습을 지켜봤지요. 내년에는 더 좋은 곳으로 가자. 맞아. 이번에 정말 좋았어. 가족들의 대화를 들으며 영자는 확신했습니다. 자신은 정말 이 가족의 일원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도 없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날 밤 영자는 최종 결심을 했습니다. 울진으로 가자고. 순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고. 72의 나이에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보다는 나을 것 같았지요. 최소한 자신을 존중해주는 사람과 함께 살 수 있으니까요. 순이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이야, 나야. 결정했어. 어떻게? 울진 가자. 우리 정말 함께 살자. 전화 너머로 순이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영자야, 정말 좋겠다. 응. 이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보자. 둘은 밤늦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언제 포항에 내려갈지, 집은 어떻게 구할지, 언제 서울을 떠날지, 모든 것이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꿈이 아니라 계획이 되었지요.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새벽은 달랐습니다.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영자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은 것 같았지요. 이제 내 인생을 살아보자. 72의 새로운 시작.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영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선택이었습니다.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지요.